국민 배우이자 만인의 연인, 대한민국이 사랑한 스타 최진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이들이 슬퍼했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90년대 국민 여배우이자 슈퍼스타라 일컸던 최진실과의 이별은 당시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후 그녀가 남겼던 일기장과 비망록, 그리고 마지막 메모까지 하나둘씩 공개되었는데요. 지금부터 당시의 상황과 함께 해당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 1일 최진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배우 손현주와 광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이후 드림엔터박스 대표이사 서상욱, 스타일리스트 이경은, 노컷뉴스 방송 연예팀 팀장 김대호 등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매니저 박상호가 자가용으로 최진실을 차태까지 이동시켰는데요. 여기서 해당 매니저는 2013년 최진실과 같은 사유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08년 10월 2일 오전 0시 47분 퀸 편집장 김재우와 마지막 통화를 하였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때 괴로운 심경을 드러냈고 마지막을 언급했으며 최진영을 도와 자신의 아들과 딸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당시 통화 내용을 공개한 김재우의 증언입니다. 아무리 친권을 포기했어도 어떻게 한 번을 안 올 수 있을까? 그녀는 떠나기 이틀 전 세상을 떠나면 어쩔 수 없이 두 아이의 친권이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는 말에 상당히 놀라워하고 흥분했다. 그러고는 이런 말도 내뱉었다.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한 이유는 내가 대신 핏대출과 어머니, 동생 최진영의 돈까지를 갚는 조건이었는데 그 증거가 지금 고스란히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네라고. 너 아니면 환희 준이 지켜줄 수 없으니 꼭 최진영 곁에서 돕고 지켜봐줘야 해. 6년간 힘들었던 부분 자료가 너에게 다 있으니 꼭 도와줘라. 혹시나 잘못되면 꼭 공개해 밝혀달라. 누나가 뭐 때문에 힘든지 처음부터 봐서 알잖아. 그리고 내가 왜 이러는지 알잖아. 그 진실을 밝혀줘. 재우야 믿는다. 미안하다. 너네 동생 맞지? 최진실과의 통화 직후 김재우는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과 통화를 했고 최진실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김재우와의 통화 직후 정옥숙은 최진실의 상태를 살폈고 최진실은 정옥숙을 안심시켰는데요. 최진실은 2003년부터 김재우와 인연을 맺어왔고 김재우에게 많은 말과 글을 남겼는데 언젠가 그 글들을 통해 자신에 대한 대중의 오해가 풀리기를 바랐다고 합니다. 즉, 최진실은 김재우에게 비망록을 남긴 바 있는 것이죠. 최진실은 조성민과 이혼한 후에는 김재우 기자에게 만일 내가 잘못되면 세상에 공개해달라며 진실의 일기장을 남겼습니다. 현재 원본 자료는 인터넷에 남아있지 않지만 일부 내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기장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 남편은 저에게 사업하는데 돈 좀 보태라고 종용했습니다. 때마침 저는 CF 모델료 1억을 한 차례로 받은 상황이라 그 돈 전부를 건네줬습니다. 조건은 지금까지 생활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으니 이제부터 다달이 200만 원씩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아무리 여유 자금이 있어도 아이들 우유값은 아빠가 힘들게 벌어오는 돈으로 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너무도 실망스러웠던 점은 1억 원을 가져가면서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 많은 돈 중에 고작 1억, 이제 당신에게 돈 얘기 또 안 해 하며 퉁명스럽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에겐 고작 1억인지 모르지만 제가 건네준 그 돈은 둘째 아이 준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밤을 새워가며 CF 출연료로 받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 서운함은 더욱 컸습니다. 흔한 저는 전 남편뿐 아니라 그 여자 내연녀 신마담의 진술서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또 다른 분노를 느껴봤습니다. 소송은 정말 더 이상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고 전 남편과 그 여자가 더 이상 거짓말로 일관된 인터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했던 것인데 이제는 제가 이들을 쉽게 용서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온갖 거짓말로 일관하며 수많은 사람을 속였던 그들은 이제는 한치의 거짓이 있으면 안 되는 법의 기관을 통해서도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과연 이들은 죄값을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과연 저에게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혼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라고 생각하는 전 남편은 두 아이의 존재를 잊은 것일까요? 제 두 아이는 저만의 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위해서 아빠 몫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특히 아들 환희는 어느 정도 제 말뜻을 알아듣습니다. 그거보다 아름답고 올바른 것만 보여주고 일러줘야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못했던 것이 가슴이 아프네요. 지혜는 아빠 없이도 꿋꿋하게 잘 키워나가는 엄마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전 남편은 아직도 아빠로서 아이들을 보러 올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전 거부하고 싶습니다. 둘째가 자신의 아이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경솔한 말을 할 때부터 그는 아이들 아빠로서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껏 몇 번의 방문을 통해 전 남편은 아이들 분유 한 통 사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최진실은 거의 데뷔하자마자 어린 나이에 인기 원탑을 찍고 국민 배우로서 최정상의 지위에서 굳건히 자리를 차지했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기자들에게 많이 시달린 연예인 중 한 명이었는데요. 당시 최고의 지위에서 국민 가수라 일컸던 가왕 조용필, 가수 이미자와 국민 배우라고 일컬어지던 배우 안성기, 최불암, 김혜자 등은 이미 연차가 오래된 중년 가수, 중년 배우였죠. 하지만 최진실은 이들보다 한참 어린 나이에 가난한 고졸 출신의 서민 이미지와 작고 귀여운 요정 이미지로 인해 만만하게 보던 기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 기자들과 미디어, 언론은 모든 연예인들에게 악질이었지만 특히 최진실을 신문 일면에 헤드라인에 걸면 국민들이 궁금증으로 신문을 사들이기 때문에 최진실로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소설을 쓰면서 루머를 퍼뜨리거나 과장되고 자극적인 기사들로 괴롭혔다고 하는데요. 최진실에게 유독 터무니없는 루머들이 많았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진섭과의 열애도 기자들의 루머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변진섭과의 열애설은 최진실이 자서전에서 직접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1989년 변진섭이 진행하던 라디오 밤을 잊은 그대에게에 게스트로 출연해 처음 인사를 나누었는데 당시 변진섭은 인기가 최고 절정이었죠. CF 스타로 막 이름을 알리고 주목받던 햇병아리였던 최진실은 라디오 게스트로 몇 번 출연하며 여의도 포장마차에서 가수 김혜림, 개그맨 이휘재 등과 함께 자주 어울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변진섭 매니저의 집들이에 매니저 배병수, 가수 변진섭, 강수지, 김혜림, 원미연, 홍서범 등과 함께 초대받아 갔는데 이 일이 최진실이 변진섭의 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으로 번졌다고 하는데요. 이때 최진실은 변진섭의 콘서트에 초대받았고 사랑 나누기 최진실 콘서트에 변진섭이 출연한 것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최진실이 콘서트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개그맨 이휘재가 무대에 오르더니 지금 이 자리에는 변진섭 씨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기며 최진실을 소개했고 최진실은 얼떨결에 저희 오빠의 콘서트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관객들에게 인사했는데 다음날 최진실, 변진섭 내년 9월 결혼 콘서트에서 공개선언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갔다고 하네요. 이에 최진실과 변진섭은 루머를 해결하기 위해 만나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마침 둘 다 MBC 방송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이 파파라치에게 찍혀 또다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라고 잡지에 실렸다고 합니다. 최진실과 변진섭은 해명하기 위해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정이 들었고 두 사람은 이런 것이 사랑인가? 하는 감정이 들어 결혼이라는 단어를 기정사실로 인정해가면서 공개적으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우애를 나눴습니다. 루머가 어느새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한간에는 양가에서 만나 인사를 하고 약혼 반지를 교환했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날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최진실을 보고 어머니가 네가 좋으면 결혼하라고 말했지만 최진실은 그 시점에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결혼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려서 하는 결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결론을 내려 변진섭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995년 말에 변진섭과의 공식 결별 기사가 나왔죠. 이병헌과의 열애설도 기자들의 설레발과 소설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합니다. 2002년 12월 조성민의 파견 기자회견으로 매일 집 앞에서 진을 치던 기자들 때문에 자녀들과 1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둘째도 첫째를 낳았던 병원에서 낳으려고 했지만 기자들이 출산 며칠 전부터 그 병원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른 병원으로 가서 거의 숨어서 낳았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파파라치들과 기자들이 꾸준히 따라다녀서 자녀들과 해외여행을 할 때는 공항에서 최대한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맨 구석에 자리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토록 온갖 루머와 마녀사냥을 당했던 최진실이었는데요. 최진실은 연예계 생활 중 크게 살인교사범, 유책배우자, 악덕사채업자로 부당하게 몰렸으며 그 외에도 여러 모함과 모욕을 겪었다고 인터뷰한 게 적지 않습니다. 2008년 9월 최진실을 악덕사채업자로 몰았던 백승연이 선처를 바라면서 최진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해 대자 최진실은 악마의 전화라고 분노했고 백승연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아낸 경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10월 월간 잡지에 조성민이 최진실을 유책 배우자로 모함하는 인터뷰가 실리자 다시 시작된 조성민의 범죄 행각에 대해 분노하고 문자 메시지로 경고했는데요. 최진실은 백승연의 범죄 행각에 이은 조성민의 범죄 행각에 대해 김재우에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밝혔습니다. 2008년 9월 8일 이후 정선희의 남편 안재환과 관련된 거짓 소문을 겪었는데 2008년 9월 8일 배우 안재환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세상을 떠난 채 발견된 직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경호과장이 말하길 최진실이 수십억 원을 안재환에게 빌려주었고 그 돈을 갚으라고 압박을 가하자 안재환이 세상을 등졌다는 쪽지가 인터넷상에 유포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최진실이 악덕 사채업자라는 루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엄청난 돌발 상황으로 패닉 상태에 빠진 친구 정선이가 이런 일까지 겪게 되자 최진실은 자신의 우정을 모욕하는 범인들에게 크게 분노했습니다. 합리적, 이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회 상황에 큰 고통을 토로하다가 2008년 10월 2일에 결국 스스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언론에 의해 유책 배우자로 몰리는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수면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게 된 최진실은 얼마나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었는지는 그의 일기장 일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약에 취해. 약 먹은 사실을 까먹고 또 입에다가 한 움큼 물고 눈은 반쯤 감겨서 다 죽으면 그냥 흰천에 둘둘 말아 겐지스강에 띄워달라고. 환희야, 준이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너희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엄마는 지금 너무 막막하고 무섭고 너희를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간신히 너희를 잡고 버티고 있단다. 너희만 아니라면 삶의 끈을 놔버리고 싶을 정도다. 하루 살더라도 너희와 활짝 웃으며 푸른 들판을 달리고 싶고 한창 예쁜 너희 재롱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눈에 담아 기억의 창고에 넣어두고 싶은데 산 것 자체가 너무도 힘들어. 너의 모습도 놓치고 있구나. 떠날까? 우리 떠나자. 빚의 세계에 대해 불안감, 엄마의 소심한 성격 탓으로 지옥 같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도 한심하다. 온 집안을 어두컴컴하게 해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해가 지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며 울부짖는다. 환희야, 준이야, 미안하다. 이러라지로 엄마가 부족한 게 많아. 너희에게 항상 죄짓는 기분이다. 내 목숨이 닿는 날까지 그 남자를 저주하며 살 것이다.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고 아빠의 사랑 없이 자라야 되는 우리 환희와 준이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흐른다. 난 아이들을 위해 우리 엄마가 진영이와 나만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들만 위해 살 것이다. 보란 듯이 나쁜 놈 나와의 인연이 고작 이것밖에는 안 될 거면서 뭘 그렇게 결혼하자고 난리를 피웠을까. 준이야, 환희야. 엄마가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한 점은 아빠를 지켜주지 못한 점이다. 그인 떠났다. 3살도 채 안 된 환희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아빠에게 버림받은 우리 준이, 그리고 나 3명뿐이다. 큰 자신만의 또 다른 행복을 위해 나를 짓밟고 아이들을 짓밟고 떠나버렸다. 밤만 되면 더욱 끓어오르는 분노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다. 바보 같은 나 자신이 한심스럽다. 그 사람 조성민과 내 연녀 신마담에게 늘 당하기만 한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두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나약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면 그냥 쓰러져 영원히 잠들었으면 생각밖엔 없다.
하나님이 정령 계시는 걸까 계신다면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2008년 9월 여론 조작이 심각하게 진행되었을 때 나는 외톨이 왕따, 도무지 숨쉴 수가 없다. 사첸이 뭐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왜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꿋꿋하게 극복하겠다라는 다양한 상념의 메모를 남겼으며 삶에 대한 애착도 드러냈었습니다. 또한 최진실은 자신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완성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언젠가 저도 죽겠죠. 그대 저를 위해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그럼 비교적 잘 산 거예요. 돈 많고 힘 있을 때 꽃등심 먹은 사람보다 어려울 때 같이라면 먹어준 사람이 오래가는 법이거든요. 사람 때문에 늘 상처투성이야 되지만 새살이 돋게 해주는 존재도 역시 사람인 것 같아요. 인생 그거 우려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 않아요. 살면서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할 수 있는 거죠. 전 죽는 날까지 드라마틱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마지막 편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메모장은 침대 주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메모 내용은 억울하다는 것인데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 안재환 사체설에 얽혀 억울하다는 내용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서초경찰서는 사건 브리핑을 통해 최진실이 이날 2차례에 걸쳐 절친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모 씨에게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메이크업 담당자에 의하면 사건 당일 12시 42분, 45분에 제일 사랑하는 김양아, 언니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애들 잘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또 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이혼 이후 양육 문제 등으로 굉장히 힘들어했고 연예계에서 인상이 추하게 될까 걱정도 많이 했다. 평소 끝내고 싶다는 말도 많이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진실의 안타까운 마지막 소식은 외국에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독일, 싱가포르 등은 최진실의 사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즈, AP통신, UPI, BBC, LA타임스, 가디언 등 미국의 유력 언론들도 최진실의 사망 소식을 앞다퉈 보도하던 가운데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도 최진실의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악플과 루머를 주요 원인으로 보도했던 대한민국 언론과는 달리 당시 대한민국의 보수적인 사회 문화를 꼬집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떠난 지 20여 년이 다 되어가던 중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최진실과의 인연을 새롭게 밝힌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효리인데요. 최진실과의 일화를 한 번도 밝힌 적 없었던 이효리가 전하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효리는 최진실의 절친으로 잘 알려진 이소라와 지난 2008년 최진실의 장례를 치르던 날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이소라와도 최진실과도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이효리는 최진실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진실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날 최진실의 집으로 오라는 연락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효리는 저는 진실 언니를 모르니까 기사로만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오라고 해서 갔다. 거기에 언니랑 정화 언니랑 진영이 오빠랑 진실 언니 어머님이랑 있었다. 나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어려운 자리였다. 어리니까 내가 위로를 할 줄 아냐, 뭘 아냐. 그냥 옆에 앉아서 언니들이 위로하는 걸 보고 있었다고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어 그때가 밤 11시, 12시였는데 진영이 오빠가 이쪽에 안 어울리시더라. 그래서 진영이 오빠 방에 들어갔는데 진실 언니랑 같이 부른 노래가 있었다. 미발표 듀엣곡이 있다고 나한테 들어볼래? 하고 틀어주셨다. 뮤직비디오도 있더라. 자연스러운 모습을 찍은 영상이었다. 그걸 보면서 울고 계셨다. 나는 어리니까 내가 위로를 할 줄 알아 뭘 알아? 옆에 앉아 있다가 나와보니까 언니들이 다 간 거다. 언니들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도 가야겠다 하고 자리를 나오려고 하는데 진실 언니 어머님이 하룻밤만 같이 자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시더라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기도 했다. 내가 도움이 된다면 자고 가지 이런 생각으로 어머니 방에서 잤는데 어머니가 저를 껴안고 잤다. 꿈에 진실 언니가 나온 거다. 본 적이 없는데도 나와서 환이랑 준이 잘 부탁해 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 꿈이 이상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제가 환희, 준이를 챙기고 그 집을 드나들고 그러진 못했다. 그냥 그날 하루였다. 어머니도 그날 하루 편하게 주무셨다면 저는 뭐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이소라는 어떻게 어머니를 안고 자냐고 감동하며 언니들이 널 두고 사라진 것도 참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효리는 언니들이 술을 많이 먹었던 것 같다.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분간 안 될 정도로 슬프고 술도 많이 먹고 이런 상황이어서 가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소라는 언니는 진실 언니를 알잖아. 우리가 진실 언니 얘기를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랑 진실 언니랑 너무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효리는 그 얘기를 댓글 같은 데서 많이 봤다고 말했고 이소라는 정말 똑같다. 정의롭고 약약 강강이고라고 칭찬했습니다. 이효리는 그게 벌써 20년 정도 된 일인 것 같다. 15년 넘었다. 도움이 됐다니까 저는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최진 씨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마지막 편지와 일기장 내용, 그리고 남겨진 지인들에 대한 일화 등으로 소환되곤 했지만 여전히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환하게 웃는 미소가 남아 있습니다. 논란이 아닌 좋은 기억으로만 남을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루머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부디 그곳에서는 어떠한 아픔도 없이 편히 쉬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